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수학 2단원 11번째 시간입니다. 수학책 52쪽과 53쪽을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누어 떨어지게 나눗셈을 하고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쪽을 펴볼게요. 3학년 학생 96명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교과서 52쪽은 어떤 내용인가요? 3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모둠을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3학년 학생이 모두 96명이라는 점, 두 모둠으로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한다는 점, 세 줄로 나누어서 달리기를 한다는 점, 네 모둠으로 나누어 피구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모둠으로 똑같이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을 몇 명씩으로 해야 할까요? 네, 이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줄다리기를 하기 위한 한 모둠의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해요. 3학년 학생이 모두 몇 명이었지요? 모두 96명이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기 위한 모둠의 수는 몇 모둠인가요? 하나, 둘, 두 모둠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전체 96명을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한 모둠에 48명씩 들어간다고 나오네요. 이번에는 세 줄로 똑같이 나누어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줄에 몇 명씩 서게 될까요?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한 줄에 서게 될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3학년 학생은 모두 몇 명이었지요? 96명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기 위한 줄의 수는 확대해서 볼게요. 하나, 둘, 셋. 세 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전체 96명을 3개의 줄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에 32명씩 줄을 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모둠으로 똑같이 나누어 피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을 몇 명씩 해야 할까요? 구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모둠으로 나누어서 피구를 할 때 각 모둠의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해요. 3학년 학생은 모두 몇 명이었지요? 96명입니다. 자, 피구를 하기 위한 모둠의 수는 모두 4모둠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전체 96명을 4개의 모둠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한 모둠에 24, 24명씩 들어갑니다. 5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9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직접 해보면 되겠죠? 96을 5로 나눠 볼게요. 몫은 19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네요.
그 다음은 96을 6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몫은 16이 나오네요. 나머지가 없네요. 그 다음 96을 7로 나눠볼게요. 몫은 13이 나오고 나머지는 5가 됩니다.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96을 8로 나눠볼게요. 몫이 12가 됩니다. 96을 9로 나눠보면 몫은 10이 되고요. 나머지는 6이 돼요. 자, 5부터 9까지 수로 한번 다 나눠봤어요. 이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2개 있었네요. 무엇이었지요? 네. 9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6과 8입니다. 자, 53쪽으로 넘어갈게요. 48을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어떤 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까요? 라는 문제네요. 그림 속에는 토끼가 3마리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48 나누기 네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 말판처럼 생겼네요. 1부터 9까지 써 있고요. 계산을 해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구하려는 것은 무엇이죠?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4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구하려고 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잠시 후 문제 풀이 과정과 정답이 나올 거예요. 풀이 과정과 정답을 보기 전에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동영상을 재생해서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8 나누기 1은 48 그대로 되겠죠? 나머지가 없으므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48 나누기 2를 해볼게요. 몫은 24가 됩니다. 나머지가 없으므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8 나누기 3을 해볼게요. 몫은 16입니다. 나머지가 없지요? 그러면 3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네요. 48 나누기 4는 몫은 10이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4에도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48 나누기 5는 몫은 9가 되고 나머지는 3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48 나누기 6은 몫이 8이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6에도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48 나누기 7은 몫이 6이 되고요. 나머지는 6입니다. 나눠 떨어지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8 나누기 8은 몫이 6이 됩니다. 나머지가 없이 딱 나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48 나누기 9를 해볼게요. 몫은 5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48을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2, 3, 4, 6, 8 6개의 숫자가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요, 84를 1부터 9까지의 수로 나눠 볼 거예요. 그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지 구해 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8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잠시 후에는 문제 풀이 과정과 정답이 나올 거예요. 풀이 과정과 정답을 보기 전에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동영상을 재생해서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문제 풀이 과정을 확인해 볼게요. 84를 1부터 9까지 차근차근 나눠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84 나누기 1은 몫이 그대로 8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므로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 84 나누기 2는 몫이 42가 되므로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4 나누기 3은 몫이 28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84 나누기 4는 몫이 21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네요. 84 나누기 5는 몫이 16이 되고 나머지가 4가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 84 나누기 6은 몫이 14가 나오고 나머지가 없으므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4 나누기 7은 어떨까요? 몫이 12가 되고요. 나머지가 없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네요. 84 나누기 8은 몫이 10이 되고요. 나머지가 4가 되네요. 넘어갈게요. 84 나누기 9는 몫이 9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8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 2, 3, 4, 6, 7, 6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해봤나요?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